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투와 말버릇은 그 사람의 격을 만들고 더 나아가 운명까지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어떤 말투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격 있는 말투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고, 품위 있는 말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거친 말투는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승승장구하며 좋은 인연들로 둘러싸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투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며 감사와 겸손이 묻어나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파동이 되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그 파동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에너지가 돌아오고 거친 말을 하면 거친 에너지가 돌아오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인생을 위해 매주 가치 있는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며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투는 결국 우리 내면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여유로운 사람은 말투도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반면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한 사람은 말투도 날카롭고 공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품이 있어 보이고 좋은 운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표현들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야 할 말버릇들을 인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투를 바꾸는 순간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찾아오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들과 함께 품위 있는 말의 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미용실 박지숙 원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미용실은 항상 예약이 꽉 차 있고 단골 고객들의 충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같은 실력을 가진 다른 미용실들도 많은데 왜 유독 이곳만 손님이 끊이지 않을까요? 비결은 바로 말투에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손님이 들어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오늘 피부톤이 정말 좋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이런 작은 칭찬 한마디가 손님의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시술 중에도 손님의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린다며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얼굴형과 맞지 않을 때도 직설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스타일도 예쁘지만 고객님 얼굴형에는 이 스타일이 훨씬 더 돋보이실 것 같아요.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이렇게 부드럽게 제안합니다. 손님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면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반면 같은 동네의 다른 미용실은 실력은 좋지만 손님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곳 원장은 손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상했네요. 관리 안 하셨죠? 이 나이에 이 스타일은 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표현들입니다. 손님들은 점차 그 미용실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미용실의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말투였습니다. 박지숙 원장은 손님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투로 신뢰를 쌓았고 그 신뢰는 단골 고객과 입소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시기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었고 손님들은 그녀를 단순한 미용사가 아닌 친구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투가 만들어내는 운명의 차이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말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립니다. 박 원장의 사례는 단순히 미용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업, 모든 관계에서 말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말투는 어떤가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심코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나요? 직장인 김소현 과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팀 내에서 그녀와 일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후배가 의견을 내면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걸 아직도 모르셨어요? 이건 상식 아닌가요? 업무를 설명할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이해하시나요? 그녀는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효율적으로 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팀원들은 그녀를 피하게 되었고, 협업이 필요한 프로젝트에서도 그녀를 제외하려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반면 홍대 근처에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정은주 사장님의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책을 고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정 사장님은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좀 복잡해 보이시네요. 책은 당신의 감정과 닮은 걸 찾아오는 법이거든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 따뜻한 한마디에 손님은 마음을 열었고, 그날 이후 단골이 되었습니다. 정 사장님은 손님이 책을 구매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이 책은 당신에게 위로가 되어줄 거예요. 단순히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서점은 작지만 충성 고객이 많고 SNS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객들도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김소현 과장은 능력은 있지만 말투 때문에 기회를 잃었고, 정은주 사장님은 따뜻한 말투로 인복을 얻었습니다. 말투는 단순히 표현 방식이 아닙니다. 말투는 상대방에 대한 태도이자 인격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투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나요? 혹시 무심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의식적으로 말투를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박재영 씨는 40대 중반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실력은 좋지만 그와 함께 일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수정 요청을 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해지는데요? 제 전문성을 믿고 맡기신 거 아니에요? 동료가 의견을 제시하면 그건 현실성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단칼에 자릅니다. 그는 진심으로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듣는 사람에게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일회성 프로젝트는 많았지만 장기적인 파트너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력은 인정하지만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외로워졌고, 왜 좋은 기회가 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중학교 교사 김하늘 선생님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와 대화할 때 항상 존중과 이해가 담긴 말투를 사용합니다. 학생이 숙제를 못 해왔을 때 다른 선생님들은 왜 안 했어? 변명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김 선생님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무슨 일 있었니? 숙제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한테 말해줄 수 있어? 학부모가 불만을 제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부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네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런 말투는 상대방의 방어막을 낮추고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김 선생님 반 학생들은 선생님을 신뢰하고 따르며 학부모들도 그녀를 존경합니다.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학교에서 리더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품위 있는 말투 덕분에 인복이 터진 것입니다.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명확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말이 거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고 품위를 지킨 사람 주변에는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존중해주고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당신의 말투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나요? 아니면 밀어내고 있나요?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하세요. 거친 말투를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고 비난 대신 이해의 말을 하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 인생의 인연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IT 회사에 다니는 이대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성과도 좋았지만 승진에서 번번이 밀렸습니다. 동기들은 하나둘씩 승진하는데 그만 제자리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상사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대리 일은 잘하는데 말투가 문제야. 맨날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는 식으로 말하잖아. 그 말을 듣고 그는 자신의 평소 말버릇을 돌아보았습니다. 회의 시간에 상사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무뚝뚝하게 대답했고 동료의 의견에는 그건 제 생각엔 별로입니다라고 단칼에 잘랐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면 그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는 효율성을 추구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압적이고 배려 없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의식적으로 말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사의 아이디어에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좀 더 구체화해 보겠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동료의 제안에도 그 의견도 일리 있네요. 두 가지 방향을 모두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에도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라고 부드럽게 대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그에게 먼저 협업을 제안하기 시작했고 상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클라이언트들도 그와 일하는 것을 편안해했고 추가 프로젝트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는 드디어 승진했습니다. 능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았지만 말투가 달라지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말투는 단순한 표현 방식이 아닙니다. 말투는 에너지입니다.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말투는 좋은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는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말투는 나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는 기회를 밀어냅니다. 이대리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말투가 좋지 않으면 그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투를 바꾸면 같은 능력으로도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투로 일하고 있나요? 혹시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인생을 품위 있게 만드는 마법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수도 있죠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가진 힘은 놀랍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과 싸우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선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방어할 수 있게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존중을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때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님 때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다르니까요.
저도 배워가는 중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시어머니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입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중에 동료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공격적으로 비판합니다. 그건 현실성이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회의 분위기만 나빠집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관점도 있네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차분하게 말하면 품위를 지키면서도 당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선을 넘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요즘 살 좀 쪘다. 관리 안 하니? 이런 말에 기분 나쁘다고 직접 말하면 관계가 껄끄러워집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좀 바빠서. 내 관심은 고마워라고 가볍게 넘기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불쾌함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라는 말의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 말은 논쟁을 종식시킵니다.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셋째, 이 말은 당신의 품격을 높입니다. 여유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넷째, 이 말은 내면의 평화를 지킵니다. 감정 소모 없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합니다. 쓸데없는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감정 낭비를 하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숙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이 말을 무조건 사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히 반대해야 할 때도 있고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 이 말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이 말을 사용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비판하거나 무례한 말을 하거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죠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이정아님의 실제 사연입니다. 어느 날 같은 건물 옆 사무실 대표가 복도에서 그녀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당신네 회사 직원들 점심시간에 너무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하라고 해요. 회사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죠.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이정아님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소음에 민감하신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휴식 시간에는 자유롭게 대화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면 좋겠네요. 그녀의 차분하고 품위 있는 대응은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회사 대표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당신의 대처가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회사와 거래를 한번 논의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이정아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옆 사무실 대표와 적이 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품위를 잃지 않았고 그 품위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이창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고객사 담당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못하면 다른 업체 찾을 거예요. 당신네 회사 평판도 안 좋아질 텐데. 일반적으로는 당황하거나 화를 낼 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창수 씨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고객님 입장에서 급하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품질을 보장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고객님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제대로 된 결과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현실적인 일정을 조율해 보시겠습니까? 그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에 고객사 담당자는 오히려 사과했습니다. 제가 너무 조급했네요.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고객사에서 이창수 씨에게 스카웃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높은 연봉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을 때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전문성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압박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사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말의 품격이 운의 레벨을 바꿉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때, 부당한 비난을 들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당신의 격을 드러냅니다.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고 기회가 생기면 그 사람을 먼저 떠올립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만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대응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입에 달고 살아야 할 3가지 품위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표현을 습관처럼 사용하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운을 막는 말버릇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뭘 해도 안 돼요. 다 내 탓이야.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난 원래 운이 없어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좋은 기회를 밀어냅니다. 이제 운을 부르는 3가지 마법의 말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럴 수도 있죠입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이 말은 갈등을 방지하고 내면의 여유를 만듭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하거나 공격할 때 이 말로 시작하면 상황이 진정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좀 더 배워야겠네요입니다. 이 말은 겸손함을 표현하면서도 자존감을 지킵니다. 누군가 당신의 부족한 점을 지적할 때 변명하거나 화내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상대방은 당신을 성장하려는 사람으로 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배워갑니다라고 말하면 실수가 성장의 기회로 바뀝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며 주변에 훌륭한 멘토들이 모입니다. 세 번째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입니다. 이 말은 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누군가 문을 잡아줬을 때, 정보를 알려줬을 때, 조언을 해줬을 때 항상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성공했을 때도 제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덕분입니다라고 말하세요. 감사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많이 베풀고 싶어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며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3가지 말을 매일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이 3가지 표현을 쓰겠다고 다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면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찾아오며 인생이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나요? 오늘부터 품위 있는 말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 씨앗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품위 있는 말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가치 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